안녕하세요. 뻔뻔한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등포와 구로 호가가 1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뚝뚝이 아니라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추세로 계속 가고 있다. 서울 집값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 떨어질까? 정말 막연한 절망감을 느꼈던 무주택자 그리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지형도가 본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적 느낌을 확실하게 받으실 겁니다. 이거 그래도 나는 좀 체감적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조차 이제 3월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집값 조정기 양상을 정말 이 맨살에 느껴지는 이 추위의 강도, 그것처럼 꽁꽁 얼어붙는 이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 확실하게 느낄 겁니다. 강남에서는 뭐 일부 현금 부자들이 쌀 때 사자 이래가지고 거래가 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미친 짓이죠. 줍줍하기에는 아직 어깨 부분에 지금 집값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요거 허리, 무릎 그리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 시점 포인트를 좀 잘 지켜보셔야 된다. 실거래가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높은 또 가격들도 지금 호가로 좀 많이 걸려 있어서 죽었다 깨나도 호가 난 포기 못해 라는 다주택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버티면 버틸수록 굉장히 불리해지는 형국일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지금 정부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 개혁에 대한 이 워딩 자체는 예전과 사뭇 분위기 다르다,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설 연휴 끝나고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 상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억 단위로 호가를 내리는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 서울 전역입니다. 이거 그냥 강남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 지역 몇십억 했던 것들이 가격 떨어지면 별 효과 없지 않습니까? 50억 했던 게 40억으로 떨어지면 여전히 접근 불가인데, 실질적으로 비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져 줘야, 10억 밑으로 좀 내려가 줘야 실수요자가 움직일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느는 상황에서 관악, 영등포 등 15억 미만 아파트가 줄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도 매수세가 따라붙을지 주목된다. 죽어도 매수세 안 따라붙죠. 15억 비강남권에서 이거 주고 사면 큰일 납니다. 지금 7%가량 주담대 금리 물리고 있는데, 아니 비강남권 뻔히 집값이 앞으로 계속해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큰데 10억 이상 집을 두고 사면 이거 엄청난 또 원금이자 후폭풍도 닥쳐오려니와, 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집값 추세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크게 떨어져도 이게 폭락이 아니다. 절대로 착시 현상 일으키시면 안 돼요. 폭락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망가지는 거 아니냐, 금융시장 흔들거리는 거 아니냐, 이거 다 어찌 보면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 그만큼 자산 가치의 어떤 가격 왜곡 현상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이거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경제 기저 현상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만큼 금융기관 자체가 요 정도 선상에서 수익률 딱 예상하고 대출을 내줬는데 이만큼 올랐으니까 요만큼 내려와도 전혀 하방 압력에 대한 어떤 금융권의 이 위기의식 느끼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월 20일 서울 아파트 매물 폭증 현황, 오늘 날짜입니다. 6,200건, 62,000건에서 어제 멈춰선 듯 했지만 다시 폭증하고 있죠. 거의 3,000건 가량이 하루 만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7만 건 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매물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동시다발적으로 가격 하락 역시도 굉장히 선명하고 굵고 분명하게 떨어질 가능성 높다. 예전에는 매물 늘어나도 가격 하방 압력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값은, 서울 요지의 그 가격들은 이 세상의 모든 가장 안전한 자산보다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들 다 깨버려야 될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부동산 지형도 변화가 올 거기 때문에 이 아파트 매물 증감 추이 보면 용어로 하듯이 이제 쭉쭉 올라가고 있죠. 여기 이제 7만 건,
그리고 심리적 저지선 10만 건이 이제 붕괴가 돼버리면 굉장한 가격 조종기 양상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분명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상황을 대표적으로 대변해주는 서울 아파트의 풍향계 헬리오시티, 드디어 분명히 2월 상간에 10억에 가까운 폭락 현상 헬리오시티에서 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2월 12일 거래가 나왔는데 무려 7억 6천 떨어졌습니다. 야, 헬리오시티에서 7억 이상 하락한 적이 2021년 빼고는 없었어요. 당시 1차 하락 시기에 헬리오시티가 10억 이상 폭락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서울 아파트의 풍향계라 불리는 헬리오시티가 드디어 가격 조정기를 확실하게 걷고 있습니다. 31억 4천에서 무려 23억 8,200만 원의 거래가 됐어요. 야, 이렇게 되면 최고가 대비 거의 8억 가까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1차 하락 시기, 그러니까 2021년과 2022년 상간에 헬리오시티가 최초로 7, 8억 흔들흔들거리면서 10억이 붕괴되면서 서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훅 빠졌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는 말처럼 첫 단추를 잘 끄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헬리오시티 역할이죠. 자, 1월 2일 거래가 31억 4천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2월 12일 한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23억 8,200 찍었습니다. 그래서 7억 6천 정도 하락하는 엄청난 하락 거래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헬리오시티, 제가 늘 헬리오시티는 서울 아파트의 풍향계, 모든 가격의 풍향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전체 아파트 가격 자체가 헬리오시티의 방향대로 갈 수밖에. 헬리오시티가 뭐 30억, 40억을 치고 올라가는 듯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모든 서울의 아파트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뭐 9,510세대라는 만 세대 가깝지 않습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좀 이제 분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는 좀 신생 아파트라 쳐도 헬리오시티 자체가 이제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요 거래는 직거래가 아니라 중개거래입니다. 확실하게 중개거래라는 공식적인 지표가 떴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이제 서울 집값 엄청나게 흔들릴 겁니다. 헬리오시티 지금 매물만 901건 나왔다는데 요거 늦습니다. 빨리빨리 매일매일 스탯이 쌓여가는 지표를 보면 1186건. 어제보다 더 늘었죠. 거의 1200채가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자, 매물이 늘면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그랬죠? 가격은 거의 수직 낙하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이렇게 7억 6천 빠지는 거래가 나오죠. 이제 뭐 본격적인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무주택자들과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오매물망 서울 집값이 좀 내려오기를 바랬습니까? 근데 뭐 그거 비웃기라도 하듯이 거꾸로 갔지 않습니까? 거의 뭐 10억, 20억씩 올랐으니까 이거 서울을 등질 수밖에 없다. 내가 직장은 서울이지만 직주근접할 수 있는 주거 안정성을 추구할 수 없으니까 젊은 세대가 다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자산 상태가 좋은 5060이 공격적으로 부동산 매입하면서 임대사업자로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어찌 보면 뭐 은퇴를 위해서 부동산 쪽으로 몰빵한 어떤 자금의 흐름일 수 있지만 워낙에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10억, 20억 앉아서 보니까 불로소득 아닙니까? 젊은 세대들은 이 엄청나게 높아진 집값 때문에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짊어질 세대가 2030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들 다 주거 안정성 거의 그냥 뭐 엄청난 터프한 위협감을 느끼고 5060은 배 두드리면서 솔직히 10억, 20억 시세 차익 땡겨가면서 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로 이제 변신해가면서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해서 엄청난 돈 벌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확실히 부동산 공화국의 불로소득 그 구조 자체를 부의 어떤 이 분배 자체가 구조 자체가 워낙에 부동산 쪽으로 확 몰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젊은 세대,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인구 구조 문제, 생산적 가치 부분 그리고 생산적인 어떤 이 인구 구조의 문제까지도 야기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 양도세
이제 종료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니까 강남 3구에서 급매물 출회되면서 거래량 늘고 급매로 올려놔도 아무리 사갈 사람 없습니다. 왜? 젊은 세대가 사줘야 되는데 이거 뭐 30억, 40억 하는 아파트 어떻게 삽니까? 1, 2억씩 호카 낮추는 거 이거 그냥 아이고 이거 그냥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이거 1, 2억씩 호가 낮춰봤자 30억, 40억짜리 하는 아파트 누가 삽니까? 10억씩 빼야죠. 헬리오시티 보십시오. 이 집주인 굉장히 현명한 집주인이에요. 헬리오시티가 이거 10억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 빠져야 되겠다고 딱 결정을 하고 뺀 겁니다. 자, 압구정현대 3차 60억 7천 원 아파트죠. 여기서 1, 2억 빼면 58억이잖아. 이거 누가 삽니까? 안 사지. 매물 현황 보면 52억까지 뺐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10억 가까이 빼고 있어요. 1, 2억 뺀다는 건 그냥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빼야지 뭔가 좀 집값이 좀 빠지는구나. 관망세도 좀 이렇게 전혀 안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들여다보기라도 하는 겁니다. 52억짜리도 이건 뭐 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 그냥 뭐 태평양 한반도에서 태평양 바라보듯이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격 아닙니까? 이거 확 떨어져야죠. 반포자이 38억인데 36억이 나오고 이것도 좀 더 떨어져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레미안원밸리 60 아파트 값이 레미안원밸리가 34평이 60억입니다. 60억 한 평당 거의 2억이 넘네. 빌딩 값이 지금 56억으로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거 4억 떨어뜨려서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SNS 글을 올렸어요. 다주택자들, 특별히 강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다주택자 은퇴자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수들이에요. 5060들이 주로 아파트 사고 팔고 했던 그 잔뼈가 굵은 그런 어떤 세력들이기 때문에 주포 세력 아닙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이 가격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RTI 규제 왜 요거만 검토하나요? 대출 연장이나 대안대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하고 다르지 않다. 똑같다는 얘기죠. 대출 연장해주는 거 신규 대출하고 뭐가 다르냐고. 똑같죠.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대출 연장이나 대안도 신규 다주택 구입의 기한은 대출 규제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이 충격이 단기적으로 너무 크다면 1년 내면 50%, 2년 내 100% 해소할 수 있는 좀 유예 기간을 주자. 그리고 다주택제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마련해야 된다. 지시를 내렸다고 하죠. 아무튼 부동산 불로소득공화국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혁파돼야 됩니다.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렸죠. 5060이 은퇴자로 이제 둔갑해가지고 이분들 뭐 분명한 수입 이제 이 경로가 다 막혀버리는데 그래도 주택 구입해가지고 임대료 받는 거 이거 근근히 생활한다 뭐 이런 코스프레를 씌우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분들이 가장 많은 부동산 시세 차익의 수혜자들이에요. 그만큼 벌어들였습니다. 부동산으로. 대신 젊은 층은 그렇게 이분들이 시세 차익 쌓아놓은 아파트 값 천정부지로 올려놓으니까 진입을 못 해가지고 뭐 적금 불가 아닙니까? 다 청약 통장 그냥 없애버리고 부동산도 쳐다보지도 않고 결혼 안 해. 자녀? 무슨 소리야. 결혼도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인구 구조 자체가 뭐 이상하게 변해가 버리고 대한민국이 수출주도 나라인데 인력 충원이 안 되면 이것 자체도 이런 어떤 엄청난 영예도 사라지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결국 뭐 대한민국을 합니다. 대한민국 한번 2번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부동산 지형도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자체의 어떤 존립 위기가 뭐 단기간에 닥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LTI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임대소득하고 연간 이자 비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약간의 이 다주택자들의 이 대출 부분을 이 파일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한 그건데 아예 그냥 대출 자체를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규제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하겠다. 결국 지금의 부동산 공화국은 이런 다주택자들의 임대 사업을 통한 뭡니까? 부동산의 정상화가 아닌 비정상화, 가격의 정상화가 아닌 왜곡화, 가격의 하한가가 아니라 상한가를 치는 뭐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시세 차익을 구가한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그렇게
빨대 꽂아놓고 그냥 쪽쪽 빨아먹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지금 오늘 대출의 상환 구조와 만기 연장 절차 이제 점검하기로 20일 오늘 이제 모여서 확실한 어떤 규제 장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 명의 주담대는 뭐 3년, 5년 만기 일시 상환은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구조가 다주택자들에게서 일반적이었다. 근데 요거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유동성이 현금이 확보가 되니까 이 양반들이 그냥 계속해서 5060이 공격적으로 서울의 요지 아파트 사들이면서 가격을 올려쳤습니다. 끊임없이 아파트값 올라간 원인 중에 가장 키포인트죠. 요걸 이제 대통령이 딱 집어서 맞겠다는 얘기고, 그만큼 요거까지 언급한 이전의 대통령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겠다는 얘기. 자, 임대사업자 제도, 세제 혜택이 다 그냥 뭐 다주택자에게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도의 허점 이용해가지고 시세 차익 뭐 어마무시했죠. 집값 안정 효과 천만에요. 집값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요거 막아야죠. 보세요. 강남구 신현대 128억. 말도 안 돼.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2단지 39억. 은평구 다 여기 강남 쪽은 임대사업자 집중된 곳이죠. 양천구도 비강남권이지만 임대사업자 집중된 곳입니다. 39억. 은평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강남권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집 사들여가지고 그렇게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아파트 가격만 천정부지로 올리고, 그죠? 시세 차익 탁 챙겨가지고 17억 5천. 영등포 여의도자이 46억 7천. 말이 됩니까? 영등포에서 광장 38억입니다. 38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뭐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 이미지는 좀 허울 좋은 이미지였고, 다 이렇게 집값을 띄웠어요. 뭐 10억에 사들이면 46억 7천만 원이면 36억 정도 차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니까 그냥 돈이 그냥 돌아다니는 게 다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노원구도 뭐 벽산이 14억 9천만 원이고요. 그죠? 14억 5천만 원. 노원구도 임대사업자 얼마 많습니까? 아파트 그냥 대량으로 탁 사들여가지고 임대 딱 줘가면서 시세 차익.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임대기간 딱 종료하면 딱 팔아버리고 나오고. 60대 이상 주요 업종별 사업자 부동산 임대비 최고입니다. 왜? 수익률이 좋으니까. 이게 투기예요, 투기. 투자가 변질이 된 거죠. 젊은 세대가 진입을 못해. 무주택자도 진입 못해. 뭔가 내 집 마련에 안정화를 기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 진입 못합니다.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연령별 임대사업자 수 보십시오. 50대, 60대가 압도적이지. 리치 베이비 부모들 아닙니까? 결국 부동산에 몰빵해가지고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고, 지금까지 이 부동산 기득권이라는 어떤 카르텔을 딱 형성해가지고, 이건 갈라치기가 아닙니다. 팩트예요, 팩트. 3040이 뭐 영끌이라는 멍해를 질 수밖에 없도록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던 그 배후에는 5060이 있었다는 얘기고, 인정해야죠. 이거는 분명히 시세 차이 그냥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끌어올렸고, 작년 아파트 구매 5명 중 1명 60대였습니다. 60대가 뭐 쓸쓸한 은퇴자인 줄 아십니까? 천만에 리치 베이비 부모입니다. 그 중심에서 아파트 적극적으로 매수했고, 전체적으로 현금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내면 얼마든지 이게 대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려막기식으로 싹 하면서 계속해서 현금을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아파트를 계속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60대 주택 매입 비중 20.47%로 1% 더 올랐고요. 과거의 은퇴계층하고는 이게 틀립니다. 리치 베이비 부모라니까. 시장의 가장 큰 손입니다. 60대가, 5, 60대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로 연장이 됩니까? 부동산, 대물림. 이게 딱 그냥 양극화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3040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어떤 그 소득으로 집을 살려고 해도, 아니 소득으로는 못 따라잡는데 집값을. 1995년까지 최근까지 한국 상위 10% 고자산가 자산 점유율이 65%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복지국가 덴마크나 인접국가인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부동산이 그 가운데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었고, 5060이 이걸 잡았습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주포 역할을 했고 가격을 띄웠고, 그 가운데 시세 차익 엄청나게 챙겼죠. 대신 2030은 손가락 빨고, 3040 중에 아유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집값 상따하겠다 그러죠.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상한가 내가 따라잡겠다 해가지고 영끌한 사람들 지금 고스란히 뭐 70% 이상이 수익률 못 챙기고 있는데, 자, 이런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 확실한 부동산 지형도 변화를 위한 개혁은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서울 서초구 아크로울 리버뷰 8억, 할리우드시티 오늘 7억 6천, DH방배 7억, 청담 린든그로브 5억 7천, 은평 5억 5천. 확실하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방 압력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수원시 6억 4천, 고양시 5억 6천, 부천시 5억 5천, 김포시 4억 9천, 파주시 4억 8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 지금 반토막 난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서울 아파트는 뭐 요원하죠. 폭등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건 폭락이 아니다. 정상가 획이고 이것보다 더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이 좀 정상화될 수 있고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 확실하게 씻을 수 있는 금융 중심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탈바꿈되는 그런 분기점에 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기회를 참 잘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오늘 헬리오시티 충격적인 하락 소식 나왔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헬리오시티가 10억 가까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비강남권, 수도권, 경기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말미암아 집값이 상당히 정상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좋은 포인트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